운영 등을 하다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기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방 기술을 배워 2008년경에 청담동에 빌로밀러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두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인터넷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방, 핸드백, 지갑 등을 판매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가라오케가 바로 고영태가 운영하는 가라오케로 보이는데 그 호스트바가 그 고영태가 운영하는 가라오케 아닌가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고용태 씨가 그때 생활고로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생활고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생활고가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최순실 씨가 오라고 해서 갔던 가라오케는 굉장히 큰 가라오케였고 제가 그 가라오케를 잘 아는 제가 이제 거기가 이제 호스트들이 나오는 데다라는 걸 잘 아는 이유가 그 가라오케 꼭대기에 제가 다니던 녹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작업을 하러 갈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쪽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번 그 장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가라오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그 고영태 씨 후배로 그때 제가 얼굴을 한번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최순실 씨하고 둘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고영태가 거기 가라오케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가 고민우라고도 불렸다는데 맞습니까?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증인은 검찰에서 이 증인의 진술입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최순실과 고영태는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과 고영태 내연 관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셨죠. 그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추측이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그 검찰 조사 이제 받았을 때 저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다 말씀을 이제 드렸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2014년 7, 8월경에 고영태로부터 이른 아침에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 약속 장소인 청담동 PM 폴리스 레지던스형 빌라 3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고영태와 최순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둘이 딱 붙어서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보고 연인 사이라는 느낌을 받아 내연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그때 분위기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정상적이진 않았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일반적인 상황처럼 안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감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PM 팰러스가 이제 차은병원 위층에 있는 네, 주거용 맞습니다. 건물이니까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 아침에 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거기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 예. 그 2014년 9월경쯤에 최순실이 뭐 매우 화를 내면서 증인한테 고영태 집에 이른 아침에 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만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 그래서 그 젊은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젊은 여자는 오히려 최순실에게 아줌마 누구냐고 물어보더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최순실이 선물했던 시계에 물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영태도 증인에게 같은 말 하면서 최순실이 1억 원 돈 가지고 갔다. 그 증인한테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최순실, 고영태 사이 양측 입장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바람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결국 헤어짐이 보이는 전형적인 다툼의 모습을 보이기에 내연 관계에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영태는 증인과 단둘이 있을 때 최순실에 대해서 네. 감독님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라고 며칠이나 말했었는데 그때에도 고영태가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최순실과 돈 때문에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고역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진술하셨죠. 제가 이 말을 정확히 제 입으로 하진 않았었고요. 저는 고영태 씨가 제가 만나면서 저한테 뭐 정말 이렇게 약간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저한테 정말 죽고 싶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못 하고 계속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가 싸워서 헤어지고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갔다가
그런 광경을 보고서 흥분하면서 이제 싸워서 헤어진 이후에 제가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고영태가 그렇게 막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 최순실 씨하고 그런 관계였었나 보다라고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최순실 씨는 56년생이고 고영태는 76년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연의 관계였는데 그런 내연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뭐 돈 때문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영태로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비굴하고 이래 힘들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잘못하면 저도 뭐 위증이 되니까요. 제가 뭐 눈으로 보거나 했던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두 사람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서 제가 검찰에서는 제가 느낀 감정을 그냥 얘기 드린 거였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님은 그 2013년 초 당선인 신분으로 고영태가 만든다는 빌로미로 가방을 들고 다녀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고영태 씨가 대통령 가방을 만든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브랜드 네임을 잘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 초부터 들고 다니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면 최순실과 고영태는 그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터넷을 보면은 뭐 2006년도에 만났다, 뭐 2009년도에 만났다 알고 그래 돼 있는데 증인이 알고 있기로는 최순실 고영태가 언제부터 사귀는 사이인가요? 제가 그 두 사람이 뭐 사귄다라는 건 제가 정말로 이렇게 확신을 제가 갖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두 사람이 만난 거는 제가 2014년도 중반에 처음 소개받아서 만나서 이제 고영태 씨하고 조금 친해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전해 뭐서부터 최순실 씨 부탁으로 고영태 씨가 뭐 그 최순실 씨 딸을 뭐 미행 부탁을 받아서 고영태 씨가 그 딸을 뭐 미행도 하고 고영태가요? 예. 왜냐면 최순실 씨가 그 본인 딸이 행실이 안 좋다고 고영태 씨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이제 그런 거를 뭐 자기가 미행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고영태 씨가 정말 힘들다. 저 진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럴 때 가끔 한두 번씩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만난 것 같아요? 저는 2013년이나 12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이나 13년? 최순실 씨는 2014년 5월이나 7월에 이혼 조정으로 아마 그 정연애 씨하고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최순실 씨는 이혼하기 전부터 고영태하고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이런 말이 되네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 그분이 언제 이혼하셨는지도 몰랐고 지금 말씀하셔서 알았고요. 그리고 고영태 씨가 정확히 언제서부터 만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 사람을 그 한 3, 4개월 동안 보면서 나중에 결국 헤어지고 나서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지고 나서 제가 가진 제 판단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거를 저는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과 고영태는 서로 반말합니까? 어떻게 말할 때? 그 고영태 씨는 존대를 하는데 최순실 씨는 반말을 하고요. 근데 가끔 고영태 씨가 화가 났을 때 분명히 나이가 훨씬 많은 이제 최순실 씨인데 고영태 씨가 이제 무슨 화가 나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님이 뭐 2년간 같이 살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둘이 동거하진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았다면 고영태가 어디 살았습니까? 집이 어디였어요? 그 PM플레이스 근처였습니다. 제가 집은 잘 모르고요. 그 근처? 그냥 그 청담동 그 근처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2-37 고영태는 최순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욕을 하는 등 참기 힘들 정도로 모욕적으로 할 경우에는 고영태도 화를 참지 못하고 돌대가리를 무겁게 뭐하러 달고 다니느냐고 같이 욕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고영태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까 고영태가 그렇게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여자분한테 그렇게 좀 심한 말도 하고 그렇다는 거네요. 네, 증인이 그렇습니다. 네. 들을 때도. 네. 약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고영태가 돈 때문에 나이 많은 여자와 성관계하는 게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면 최순실과 관계를 가지면서 고영태로서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제가 뭐 두 사람이 뭐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영태가 좀 경제적 이득을 최순실로부터 많이 얻는 것 같았습니까? 네. 그 고은기에게 투자됐던 모든 돈들을 어쨌든 최순실 씨가 줬고 뭐 그때 무슨 고영태 씨가 그 가방 만드는 가방인가 뭐 그런 거 만드는 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거기도 최순실 씨가 본인이 다 투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보증금이나 이런 문제를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서로 본인이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저한테 따로 전화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두 사람이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거는 고영태 씨가 하던 그런 모든 사업에 투자를 최순실 씨가 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주었던 선물과 시계 가져갔다 그러는데 선물 시계 내용 뭔지 아십니까? 네, 최순실 씨가 본인이 고영태 씨 집에서 갖고 나온 거라고 이렇게 노란 봉투에 네. 시계하고 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잘 기억 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비싼 건가요? 시계는 뭐 유명 브랜드였던 것 뭔데요?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유명한 브랜드에 모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시계를 보고서 좋은 시계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증인이 좋은 시계네 그랬으면 뭐 굉장히 좋은 시계겠네요. 자, 청문회에서 보니까 최순실하고 고영태가 싸우면서 집이 뭐 네 집이니 내 집이니 뭐 돈이 네 돈이니 내 돈이고 하면서 싸웠다는 말도 있었는데 최순실이 고영태한테 집과 뭐 집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그랬는가 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한테는 계속 제가 이제 따로 최순실 씨 따로 전화가 오고 고영태 씨 따로 만나고 해보면 서로 그 돈이 그 보증금이 본인 돈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고영태 씨하고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조금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고영태 씨가 뭐 제가 보기에